여러분, 경제 수장들이 한꺼번에 만났습니다. 한꺼번에. 보시는 것처럼 고성범 금융위원장, 그리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이렇게 4명이 한꺼번에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나는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만나는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만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이들이 만남으로 해서 시장에 경고를 주는 거. 시장에 굉장히 큰 경고를 주는 겁니다. 우리 경제팀들이 다 만났는데 그만큼 시장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어저께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회색 코뿔소예요. 회색 코뿔소. 이 회색 코뿔소는요, 쉽게 말하면 경제 용어입니다. 2013년인가요?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나왔고요. 사실 코뿔소가 우리가 보고 있으면 덩치도 크죠. 발도 짧죠. 게다가 앙증맞고 귀엽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코뿔소는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거는 당연하고요. 큰 뿔을 갖고 있어서 한번 떠받으면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걸 경제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분명히 위기가 오는 게 보이는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 코뿔소의 뿔에 떠받치듯이 그 위기가 한꺼번에 뻥 하고 내치면 우리 경제가 꽝 하고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말을 꺼내는 자체가 지금 단순하게 꺼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장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퍼펙트 스톰을 들고 나오니까 이에 질세라 회색 코뿔소를 들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봐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사실은 경제팀 중에서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그만큼 퍼펙트 스톰,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닥친다고 이야기하면서 퍼펙트 스톰 팀까지 꾸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헤게모니를 뺏긴 것 같은 느낌,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회색 코뿔소라는 말을 꺼냈다는 자체도 저는 충분히 지금 시장에 경고를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건강원장이 이야기한 것을 경제팀이 전부 다 공유한다는 뜻이 되니까 말입니다. 경제팀이. 자, 그러면 어떤 공유를 할까요? 지금 우리 경제팀은 도대체 우리 경제의 위기의 어떤 그 티핑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고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가계부채에 맞추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너무 많다 이거죠. 2020년 1월 대비 2021년 2분기까지 오니까 가계부채가 12.1%나 늘었다. 가계부채 때문에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요, 지금 대출 규제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대출 규제. 가계 부채에 대한 어떤 심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게다가 코스피도 지금 많이 올라갔다. 이게 B2에 대한 경고예요. 이것도 결국은요, B2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경고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코스피에 투자했기 때문에 늘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2020년 2월에 1987.01이었는데 지금 8월에는 3199.27까지 61%나 늘어나니까 주식시장에도 거품이 심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것도 거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2020년 2월에는 주택 가격 지수가 90.9였지만 2021년 8월에는 12% 상승을 해서 101.8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정부가 보는 것은 가장 심각한 게 지금 가계부채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 가격을 보는 건가요? 뭐 두 개 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두 개 다라고도. 예. 뭐 핵심은 저는 제가 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고 보이는데 뭐 가계부채를 들고 나왔으니 민간부채에 대한 위험성 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과연 뭘까? 저는요. 부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긴축 발작 말입니다. 지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테이퍼링을 땡기고 금리 인상을 빨리 가겠다는 의사를 계속 비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빨리 세워야 됩니다. 빨리빨리 세워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자칫 잘못하면 긴축 발작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미 작은 구멍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구멍이 났다. 왜냐하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거든요. 올해 내내 팔고 있거든. 올해 내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 발작이 오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탈출하기 시작하면 이게 부채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채 문제로. 왜냐하면 여러분 실물 경제도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전산업 생산도 떨어졌죠. 0.2% 마이너스예요. 소매 판매도 0.8% 마이너스입니다. 설비 투자도 5.1% 마이너스예요. 지금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두 달 연속.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긴축 발작이 터졌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모든 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입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요. 가계부채 모든 힘을 지금 쏟고 있는 모양새인데 가계부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긴축 발작에 대비하는 게 더 큰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가 이게 기업의 활력을 높여주면서 그에 따르는 긴축 발작에 대비한 이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기업의 활력이 없으면 우리는요. 위기가 오면 술출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어느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IMF 때는요. 미국의 도움, 일본의 도움 다 받았습니다. 그들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가 그렇게 되나요? 지금 당장 일본하고 수합도 깨진 상태잖아요. 미국이 12월까지 수합이 돼 있지만 계속해서 수합을 할까?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만큼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책은 긴축 발작에 대비한 정책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자생력을 잃게 하지 않는 방법,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지금 만약에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기업을 홀대하고 말입니다.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를 점점 강화하게 되면 저는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수장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게 가계부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축 발작에 얼마나 잘 대응할지 여기에 대한 수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회색 코뿔소라고 이야기한 것까지는 진단을 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채도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에 따른 금리 인상, 여기에 따른 긴축 발작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탈출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그 어느 때보다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만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긴축 발작은 시장에 엄청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긴축 발작이 터져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국가 부채는 1,000조가 넘어가죠. 가계 부채도 2,000조 넘었죠. 기업 부채도 2,000조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공기업 부채까지 따지고 연금 충당 부채까지 따지면 6,500조가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지금 유동성을 말려가고 있잖아요. 점점 말립니다. 말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가계부채의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요, 어쩌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국가 부채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기업 부채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부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충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치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경제가 조금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하고 사실 그럴 지금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전 생산에서 모두가 문제가 되고 있고 소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두고 이익 집단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는요, 정부 자체의 구조조정, 또 경제의 체질 개선, 친기업적인 이미지를 더 강화해서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이어가는 것,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 말기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 우리 기억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듯 싶습니다.